안녕하세요. IDA 입시연구소 오늘 진행을 맡은 클레어입니다. 오늘 주제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내신 등급보다 내신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소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IDA 입시연구소에서 연륜과 베테랑을 맡고 계신 김나연 소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IDA 입시연구소에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샛별 이정희 소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연 소장님, 네. 학년별 내신 구성이 왜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네, 이제 제가 학년마다 내신 관리는 당연히 다 중요하지만 학년마다 포커스가 또 달리 다 있어요. 이번에는 특히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학교 편제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별로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자세하고 그리고 실제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내신을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주요 키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맞게 될 시험이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고사 지금부터 당연히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입시에 대한 전략을 구성을 할 때 내신에 대해서 자기객관화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해요. 자기객관화를 통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신을 관리하는 것에 중요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나연 소장님, 저희 예비 고1의 경우 입시제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내신 관리 중요한가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잠깐 들어보면 내신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9등급제거든요. 9등급제가 예비 고1부터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좀 완화가 됐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9등급제면은 4%까지가 1등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5등급제가 되면 10%대까지가 이제 1등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명수로 얘기하면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4명이 있어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10명이 있어요. 같은 등급에. 그럼 어디가 더 쉽겠습니까? 4명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비 고1들이 앞으로 상위권 대학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내신 1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는 경쟁력이 더 빡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신이 1등급은 정말 당연한 거고 상위권 대학을 진입하려면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뭘까를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예비 고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교과목 편제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고교 선택제니까. 그래서 보니까 내신 산출시 이제 과목 인원수 체크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현재는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는 애들이 좀 기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소인수라 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이제는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등급을 잘 받으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비 고1들이 좀 더 지금보다 더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내신 이제 2, 3등급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상위 대학은 수시 지원하기는 좀 어려워졌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 고2,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정희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예비 고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선택 과목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전자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물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물리를 당연히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렇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교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고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길이 잘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3의 경우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 고3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내가 내신 등급이 좋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포기를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3-1까지 3학년 1학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따가
이따가 합격 사례나 불합격 사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테지만 우리가 3-1에서 16단위 이상을 가지고 가고 만약에 내신 성적을 꾸준히 상승 곡선으로 타고 간다면 저는 희망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김나연 소장님, 네. 학종에서 내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학종이라고 하면 이제 종합전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사실 애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참 잘하고 있어요, 애들이. 뭐 어떤 애들은 또 AI의 도움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상향돼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이제 수시 학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류를 만들 때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퀄리티가 좋게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그 대부분 다 잘 쓰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0.1이라도 더 높다면 그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내신이라고 하면은 교과 전형에서는 전 학년 평균을 내는 게 내신인데 학종에서는 내신이 평균이 아니에요. 그럼 내신의 구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점수가 더 높으면 그것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게 학종이에요. 내신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또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내가 전공하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있어서 필요한 그 과목에 대한 성적, 그게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종에서는. 그러니까 내신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오늘 메인 주제가 내신 구성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내신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내신 구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PPT 구성을 할 때 이렇게 4가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왔을 때 한눈에 보일 수 있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균 내신이 이제 2.67에서 2.69 사실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4가지 케이스에서 어떤 케이스가 승패를 결정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을 희망을 하고 만약에 건동공 라인에서 본인이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수학과학의 성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어나 국어의 성적이 더욱더 중요할까요? 수학과학이요. 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것 더 같아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어떤 친구가 이길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 이 모든 자료들은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IDA 입시연구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내신 구성이 좋아서 실제로 합격한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어느 분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합격한 사례가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저희가 수시 6장을 쓸 때는 거의 다 뭐 6개 학교를 다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다 써주는 거고, 예,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친구, 제가 지금 소개할 친구는 학교 3개를 다 합격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친구가 준비했던 학과가 미디어나 국제통상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내신은 사실 크게 그렇게 한 3점대 중후반이었고 1학년 때는 아예 4점대였었어요.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열심히 정말 공부해서 그런지 3학년 때 갈수록 상승 곡선을 계속 그려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영어 내신 성적이 굉장히 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명지대 국제통상에 수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서울여대랑 성신여대도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여대보다는 전자공학으로 선택을 했고, 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 처음에 시험이 좀 중간고사 때 시험을 조금 못 봤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신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고, 특히 3학년 1학기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신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정희 소장님도 합격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의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3-1에서 완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비 고3 친구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친구처럼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내신 관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1학년과 2학년 때까지는 이제 2, 3을 왔다 갔다 했던 친구였어요. 그럼 사실 동국대학교 공과대학을 진학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1에서 16단위 이상을 수강을 하고 거기에서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성적을 올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성공적으로 합격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합격 사례도 있는데 솔직하게 불합격 사례도 있으셨을까요?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불합격사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에서 본과 계열에 수시 불합격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는 아까 동대를 합격했던 친구랑 반대 케이스죠. 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2학년 때도 우수했는데 점점 하락 곡선을 타면서 사실 이 친구 1학년 때는 의치안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1학년이 지나고 나서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공과 계열로 진로를 틀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손해가 없을 법한 생명공학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수치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까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도 그런 케이스 있어요. 말씀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지방 일반고 학생인데 지방 일반고에서 학교에서 거의 전교 1등을 하다시피 한 친구예요. 그래서 내신도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최상위권, 그래서 1.4 정도 나오는 친구인데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원래 원하고 있었던 건 약학대였어요. 근데 약학과였는데 솔직히 제 말을 안 들어서 다 떨어졌어요. 체제를 못 맞추네. 얘가. 근데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결국 마지막으로 체제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다른데 약대는 다 떨어지고 그래도 다행히 간호학과로 이화여대 교과 전형으로 갔습니다. 왜? 교과 전형에 체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지만 이제는 이제 올해 얘가 들어갔는데 내년이면 얘는 못 가요. 그러면 왜냐면 교과 전형 이화여대가 생기거든요. 체조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약대를 못 보낸 것이 너무나 아쉽고 이 친구도 아마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네. 안타까운 경우네요. 네. 네네. 실제로 합격, 불합격 사례들을 보니까 내신 성적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내신 구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걸 좀 배웠는데요. 여기서 하이라이트죠. 내신 공부 꿀팁 있으시면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국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부터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학생들도 꼭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니네들 학교 내신 문제는 누가 내니?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내시지. 그럼 학교 선생님이 벌써 출제자인데 출제자가 바로 앞에서 수업하는데 그렇게 잘 수 있니? 그러면? 못 자겠지? 네.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 그날 수업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듣기만 하면은 안 돼. 다시 집에 가서 다 복기해봐야 돼. 그 내신이라는 것은 학교 선생님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잘 듣고 기억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점수 올라가고, 국어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가 됐으면 각 단원에 학습 목표가 있지. 그 학습 목표가 진짜 문제야. 그거를 놓치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학습 목표를 자기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보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거는 진짜 내가 한번 아이들한테 권해봐서 나온 결과인데, 특히 소설이나 이런 것이 단원에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소설을 다른 건 문제 풀 필요도 없어. 10번만 읽어. 10번만 읽으면 100점이야. 이건 진짜 내가 해봤어. 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발 내신 공부할 때는 학교 공부 절대 놓치지 말고 교과서 정말로 놓치지 말고 학습활동 자기가 다 연습 다 해야 돼. 근데 학습활동이랑 다 공부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부터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수능 대비를 할 때는 5개년이다, 3개년이다, 10개년이다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기출 분석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럼 기출 분석이란 게 왜 중요하냐? 바로 그 학교 선생님께서 그 어떤 교과서의 어느 부분을 인용하고 학습활동에 어떤 문제를 활용하고 변형했는지 그게 다 문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뭐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출문제 분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정희 소장님도 꿀팁 하나만 풀어주시죠. 네, 사실 앞에 말씀 주신 부분을 저도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학교 시험 문제 내나요, 여러분?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나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학교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출제자이기 때문이겠죠. 저는 공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대한 내신 공부 팁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오답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노트로 본인만의 단권화를 해라 라는 겁니다. 본인이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어도 문제풀이를 하다 볼 때 계속해서 틀리는 문제만 반복적으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답은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한 번 틀린 문제를 또 틀린다 라는 거 명심해서 본인만의 오답 노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뿐만이 아니라 개념을 정리를 했을 때 내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하면서 나만의 노트 만들어서 끝까지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거 PPT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내용들 끝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꿀팁 잘 들었습니다. 입시 초보인 제가 오늘 두 분 만나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배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학과에 관련 과목의 내신을 올리면 희망이 있다. 두 번째는 내신 평균이 좋지 않더라도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상승 곡선을 올린다면 희망이 있다. 세 번째는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권장 과목,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면 희망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번째죠. 내신을 올리고 싶다면 학교 공부를 잘하자. 제가 오늘 이해한 게 맞을까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오늘 학생이네요.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